치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신호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셀프 체크 루틴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저장해 두세요. 이 내용은 노년 건강만 30년을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의 자문과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영상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린다거나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거나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한다거나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일상의 안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집을 나선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치매 시작 전 7가지 신호. 1. 집행 기능의 오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집행 기능의 문제예요. 집행 기능이 뭐지? 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보다도 이런 집행 기능이 흐트러지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아침에 먹었는데 또 먹는다거나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도 자꾸 깜빡해서 연체가 된다거나 집안일을 할 때 순서가 꼬인다거나 특히 요리할 때 보면 확연해져요. 예전에는 순서대로 잘하던 반찬을 만드는데 간을 2번 하거나 불 조절을 깜빡한다거나 주의하세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 뇌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2. 방향 감각의 혼란. 두 번째는 익숙한 곳에서의 방향 감각 혼란이에요. 평소에 자주 가던 마트에서 나오는 길을 헷갈린다거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을 찾지 못한다거나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차장에서도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자주 잊어버리고요. 이럴 때는 위치 공유 앱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거나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3. 단어가 생각나지 않음. 세 번째는 말이 자주 멈추는 것이에요. 그거 있잖아라는 말이 늘어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돼요. 신기한 건 예전 별명이나 지명은 잘 떠올리는데 최근에 들었던 단어들이 잘 안 나와요. 손자 이름은 기억하는데 어제 본 드라마 제목이 안 나온다거나 새로 생긴 마트 이름을 자꾸 깜빡한다거나 가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할 때가 많아지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4. 판단력 저하. 네 번째는 돈이나 시간, 약속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잔돈 계산이 어려워지거나 약속 시간의 시와 분을 헷갈려 하세요. 특히 위험한 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인데요. 평소 같으면 절대 속지 않을 과도한 금전적 결정을 갑자기 내리려고 해요. 이럴 때는 통장이나 카드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자동이체 목록을 단순화해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5. 성격과 감정의 변화. 다섯 번째는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예요. 평소에 활발하고 사교적이던 분이 갑자기 관심이 줄어들고 집에만 계시려고 한다거나 반대로 의심이나 예민함이 갑자기 늘어나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다.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치매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해요. 6. 후각과 수면 패턴의 변화. 여섯 번째는 후각과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예요.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게 초기 신호 중 하나예요. 가스 냄새나 타는 냄새를 못 맡으면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수면 패턴도 바뀌어요.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과도하게 잠이 와요. 특히 꿈에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행동이 나타나면 꼭 평가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럴 때는 침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모서리에 보호대를 붙이고 침대 옆에 매트를 깔아두세요. 7일상 안전 실수 증가. 마지막 7번째는 일상에서 안전 실수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가스불을 켜둔 채로 외출한다거나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다거나 전기장판을 과열시켜서 놔둔다거나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하던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이건 신호예요. 이럴 때는 가스레인지에 타이머를 설치하고 문 자동 잠금 장치를 달고 멀티탭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72세 박은희님의 경우인데요. 가족분들이 메모를 해도 장보기를 순서대로 못 하신다고 걱정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루틴을 2주 동안 하셨더니 많이 안정됐어요. 청력 저하는 인지 저하처럼 보일 수 있어서 동반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69세 이정호님은 치매인 줄 알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우울증이 원인이었어요. 치료와 생활 루틴으로 집행 기능이 다시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 갑상샘 기능, 비타민, B12 부족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셀프 체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총 5가지 각각 1분씩이면 돼요. 1분 차 어제 리콜. 첫 번째는 어제 리콜이에요. 어제 만났던 사람, 갔던 장소, 했던 일 이렇게 3가지를 소리 내어 말하고 적어보세요. 어제는 김 씨를 만났고 동네 마트에 갔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봤다 이런 식으로요. 2분 차 단어 기억. 두 번째는 단어 기억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5개 단어를 보세요. 들꽃, 수건, 우산, 사과, 버스. 이 단어들을 1분 동안 기억해 두시고 1분 후에 다시 말해 보세요. 몇 개나 기억하셨나요? 3분 차 시계 그리기. 세 번째는 시계 그리기예요. 종이에 10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를 그려보세요. 원을 그리고 숫자를 배치하고 시침과 분침을 정확히 그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숫자 배치와 바늘의 방향을 제대로 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4분 차 이중과제. 네 번째는 이중과제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뒤꿈치 들기를 하면서 동시에 월, 수, 금을 거꾸로 말해 보세요. 금요일, 수요일, 월요일 이렇게요.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5분 차 생활 계산. 마지막 5번째는 생활 계산이에요. 100에서 70 빼기를 해보세요. 100, 93, 86, 79 이렇게요. 아니면 오늘 장본 금액을 합산해서 소리 내어 말해 보셔도 돼요. 이 5가지를 매일 하시고 달력의 성공과 보완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2주 동안 급격한 저하가 보이면 병원에 가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이 3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나 안전이 흔들린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가까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노년내과에서 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MMS이나 MOCA 같은 인지기능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혈액검사나 뇌 영상검사도 하게 돼요. 그리고 청력검사, 수면검사, 우울증 평가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드리면 치매는 집행 기능부터 흔들릴 수 있다. 7가지 신호와 5분 루틴으로 변화를 기록하자.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전문의 상담이 최우선.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가 아닌 다른 원인들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과 공유 부탁드려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100세 파워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정보 안내. 이 영상은 의학 연구 자료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콘텐츠입니다. 전문가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 언어장애, 한쪽 마비, 극심한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가까운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